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행복회로 최대 버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걸러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스택스가 너무 불기둥을 쏴버려가지고 스택스에 대한 관심이 역대급으로 뜨거워진 느낌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격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그동안 혼자서 오랫동안 외쳐왔던 내용을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 같아서 그거에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스택스 내러티브를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거의 5년 됐나요? 스택스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수많은 영상 콘텐츠들을 제작하면서 제가 스택스를 어떻게 생각했기에 지금까지 왔는지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너무 급등한 상태이니 저는 바로 투자하는 걸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임을 거듭거듭 밝힙니다. 물리고 제 탓하셔도 소용없어요. 이 영상은 지극히 편향된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영상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할게요. 최근 비트코인 NFT로 불리는 비트코인 오디널스가 매우 핫해지면서 이 NFT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생태계를 돌아보고 비트코인 레이어2가 왜 필요하고 과연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여러 번 지나고 나서도 수수료만으로 지속이 가능한지 등등 여러가지 안건들이 활발히 논의되며 이로 인해 스택스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스택스가 그것도 비트코인 NFT로 이렇게 주목받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에 스택스 생태계에서도 이런 흐름을 놓치기 싫었는지 비트코인을 다루는 전문가는 바로 우리 STX야 라고 외치며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죠. 특히나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KOL이나 트위터리안들이 스택스를 힐링해주는 글들을 보면서 저는 드디어 이게 내 생각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기쁜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이 오디널스가 마중물이 되어 사람들은 더 나아가 비트코인 레이어2로서의 스택스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어요. 오늘 영상은 총 7가지로 나눌 거예요. 도입부, 내가 스택스를 좋게 생각하는 이유 간단하게. 첫 번째, 비트코인 레이어2 시장의 가치, 지금 얼마나 저평가인지. 두 번째, SBTC 밸류. 세 번째, SEC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네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지. 다섯 번째, 반감기 커밍 순. 여섯 번째, 디앱의 무한한 가능성 플러스 무한 플라이 휠 정도로 정리해서 소개해보겠습니다. 도입부, 저는 코인을 2017년에 시작해서 벌써 코인판 6년차가 되었는데요. 당연히 그동안 수많은 코인들을 봐왔습니다. 그렇게나 많은 코인을 봤는데 왜 저는 하필 스택스에 빠졌을까요? 여러 이유들로 스택스를 선택했지만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 저는 장기 투자할 만큼 안정성이 있냐? 곱하기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큰가? 를 해가지고 이 두 변수를 곱했을 때 가장 큰 기대값을 갖는 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것이 코인판에서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례를 들면 비트나 이더는 장기 투자할 만한 안정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상승폭이 아무래도 타 알트코인들에 비해서는 제한적일 테고, 반면 요즘에도 나오는 아비트럼 신규 덱스나 기타 잡코인들, 막 발행된 신규 코인들은 분명히 상승폭이 10배, 100배 엄청 높을 수는 있겠으나 장투할 만큼의 안정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저는 이 두 기대값을 곱했을 때 가장 큰 값이 나온 코인을 장기 투자하고자 했고, 그게 바로 STX, 스택스였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생각은 크게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스택스 생태계를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머니스택의 생각에는 이게 근간으로 깔려있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비트코인 레이어2 시장의 가치. 비트코인에 묶여있는 자본은 그야말로 엄청납니다. 비록 지금 덩치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대비 2배가 넘는 시총을 갖고 있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코인 시총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마저도 비트코인 특유의 확장성 제약으로 인해 고작 이더리움과 이 정도밖에 시총 차이가 안 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트코인의 확장성 제약만 해결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의 상승 배경에는 플라이휠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담보로 다이를 대출받아서 그 다이로 다시 이더리움을 사고 다른 디앱들에 투자하고 하는 것들이요.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이런 확장성이 제한되어 있기에 이런 승수 효과가 사실상 발현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비트코인 자체로만 그 밸류에이션을 현재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비트코인 디파이 시장은 그 잠재 성장력이 너무나 큰데 사실상 아직도 출격 대기 중인 상황인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비록 지금은 비트코인 디파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풍차를 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기관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예대출을 실행한다면 어떨까요? 비트코인 기반의 덱스나 펄프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등등. 이 비트코인은 사실 확장성의 제약만 떨쳐낸다면 어마어마한 성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확장성 제약만 해결되면 필시 이더에서 있었던 대부분의 일이 비트코인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그것도 훨씬 더 큰 규모로 말이죠. 스택스는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SBTC 밸류. 이 SBTC는 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는 게 사실 제일 빨라요. 그걸 보시고 오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SBTC는 쉽게 설명하면 스택스 버전의 랩BTC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비트코인 체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읽어올 수 있는 스택스의 특성을 활용해 랩BTC와는 달리 중앙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으며 비트코인 체인의 안정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트랜잭션 비용 외에 별도 수수료도 하나도 안 들고 지갑 하나로 비트코인과 스택스 체인을 모두 다룰 수 있는 가장 비트코인 친화적인 자산이죠.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 스택스의 SBTC는 네이티브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현 시점 사실상 가장 뛰어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랩핑해서 이더리움으로 가져간 랩BTC의 규모는 전체 비트코인 중에 약 0.8% 수준인데요. 만약 훨씬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SBTC가 전체 BTC의 2에서 3%만 가져올 수 있더라도 그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제약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SBTC는 총 발행량에 제한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스택스 체인 위에 SBTC가 너무 많이 올라오면 해커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스택스 체인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 SBTC의 총 발행량을 제한해 뒀는데요. SBTC의 총 발행량은 전체 스태킹된 스택스 자산 가치의 60%를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스태킹된 스택스의 가치가 10억 정도면 SBTC는 6억 정도밖에 발행될 수 없는 거예요. 저 공식에 따르면 오늘 스택스 가격 기준으로는 전체 비트코인의 0.05%만 SBTC로 바꿔서 스택스 체인 위에 올릴 수 있어요. 스택스의 목표에 비해서 너무 작죠? 스택스는 시작부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인데 이 정도 시총으로는 진짜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습니다. 즉 스택스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총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비트코인의 2.5% 정도를 스택스로 갖고 오고 싶다면 적어도 지금 가격의 50배는 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도 안 올랐을 때를 가정한 거니까 아마 훨씬 더 올라야겠죠. 다만 이 주장의 약점으로는 선호 관계가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스가 이 정도 시총으로는 SBTC를 많이 갖고 올 수 없다 라고 해서 스택스 가격이 올라야 한다 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거든요. 당위성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내가 스택스라면 이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겠죠.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SEC 이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요즘 바이낸스며 코인베이스며 이더리움이며 때릴 수 있는 건 다 때리고 있는 겐슬러자. 그는 비트코인 빼고는 다 증권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저 경고가 정말 빈말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죠. 당장 나오는 블러를 비롯해 신규 코인들이 증권성 여부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SEC와 등을 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한 번쯤 빅쇼트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스택스는 이런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스택스는 레귤레이션 A+ 조항에 의거해 자금을 모금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하자면 당시에 코인이 합법적으로 ICO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미국 내에선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싱가폴로 법인을 이전해서 세운 후에 우회적으로 ICO를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었는데 스택스, 그 당시에 블록스택은 편법으로 가면 분명히 언젠가 문제가 발생할 거다 라고 생각해서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투자금을 모금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 A+ 조항에 의거해 우리는 증권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모금을 시작한 거죠. 법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이 흘러 많은 스택스가 시장에 풀렸고 블록스택 팀도 2.0 메인넷까지 개발한 이후에는 산하재단과 연구개발팀과 같은 하위 조직들을 모두 독립적으로 분사했습니다. 즉 더 이상 메인 관리 주체가 없는 형태로 돌아가서 증권성을 없애고자 한 건데요. 그 이후에 블록스택 PBC는 하위 테스트에 의거 스택스는 비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스택스는 별다른 답변을 받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노력한 코인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향후 규제 리스크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는 점은 분명히 한 번쯤 크게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됐기에 어느 정도 이런 리스크를 해결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지. 이 문단은 추측성이기에 조금 걸러서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을 감싸고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내러티브는 바로 기관 투자입니다. 내가 기관이라고 생각해도 만약에 크립토에 투자를 한다면 50% 이상은 비트코인을 담을 것 같아요. 근데 기관이 분명히 그냥 수탁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다면 과연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수탁만 하고 있을까요? 기관들이 얼마나 자본 논리에 강한 사람들인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비율로 담보대출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최소한의 예대출을 통한 금리를 얻어내거나 기관 간에 비트코인을 빌려주거나 하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 플랫폼이 아마 스택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스택스는 비트코인의 안정성을 레버리지 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해서 훨씬 더 다양한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개발 언어마저 안정적이에요. 스택스가 사용하는 개발 언어인 클래리티는 읽을 수 있고 사고가 나기 어려운 안정성이 높은 언어죠. 이런 점도 기관들의 니즈와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블록스택 CEO였던 문입은 22년 초 스택스의 희로를 뒤로하고 뉴욕에 150밀리언 규모의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 빌딩을 지원하는 트러스트 머신즈를 설립했습니다. 이미 다음 단계를 찾아 떠난 거죠. 항상 한 발자국 빠른 문입이니까 아마 그런 기관들의 유입이 가능할 만한 비트코인 어플리케이션을 설계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막연하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스택스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물량이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블록딜로 살 수 있는 주체가 많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만약에 기관들이 혹시 스택스를 사고 싶다면 아마 시장에서 사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스택스가 저번 하락 때 역대 전저점을 깨길래 이게 관리 주체가 없으면 진짜 답이 없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막히게 때마침 이런 유기농 양봉이 터지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되게 더 단단해졌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명확한 주체가 있는, 운전수가 있는 코인들보다 이렇게 시장의 선택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코인은 훨씬 롱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양봉이 그런 의미를 정말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반감기 커밍순. 코인판 모든 사람들이 바람하지 않는 반감기. 이제 어느덧 1년 좀 더 남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곧 반감기 온다, 비트 떡상 가자를 외치고 있지만 과연 정말 그들이 비트코인을 살까요? 과거에 저도 그랬고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시한 수익에 만족 못하니까요. 저는 분명히 그쯤 되면 비트코인 관련 코인, 비트코인 반감기 수혜주가 뭐지?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비록 저번 시즌은 스택스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의 스택스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디널스 사태와 기습적인 떡상으로 인해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택스 이퀄 비트코인 관련 코인이라고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반감기는 스택스가 많은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DApp 생태계 형성 및 무한한 가능성. 이것도 제가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스택스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스택스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스택스로 고이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한 동력 속성이 매우 강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스택스는 스태킹을 통해 비트코인이 스택스로 흘러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SBTC가 도입되면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POX에 사용되는 비트코인들이 기본적으로 스택스 생태계로 흘러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태킹은 이전에 작성했던 것처럼 무한 동력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요거는 제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비트코인 이자를 많이 주니까 스택스를 사고, 스택스를 많이 사서 가격이 오르니까 비트코인으로 채굴 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선순환의 굴레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스택스예요. 그리고 또 잠깐 있었던 메타가 있는데 GMX를 중심으로 한 리얼일드 메타였거든요. 나중에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줄어들면 이렇게 스태킹을 통해서 비트코인 리얼일드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엄청난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기관까지 들어온다면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리고 스택스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한 물량이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하는 점도 사실 스태킹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평균 35에서 45%의 스택스는 스태킹되어 있으니까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사실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리얼 일드 스택스를 스태킹하고 비트코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65%, 70% 비율까지 늘어나면 사실 시장에 유통되는 스택스의 양은 정말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격 상승의 압력이 뭐 그렇게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가격 부양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인 너무 느린 속도 문제, 사실 이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속도가 이렇기 때문에 스택스가 아직도 저평가고 모아갈 시간도 조금 더 남아있는 게 현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개선이 안 될 문제도 아니기도 하고요. 곧 도입될 스택스 버전의 사이드 체인, 서브넷 도입을 통해 스택스 랩들은 솔라나급의 속도로 트랜잭션 처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브넷을 통해 무엇보다 EVM이나 러스트의 지원이 가능해져요. 당장은 하루아침에 뎁들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향후 이러한 개발원 호환을 통해 얼마나 많은 뎁들이 파생되어 비트코인 위로 올라올지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24년에는 스택스 3.0이라고도 불리는 나카모토 릴리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의 호환도 매우 부드러워지고 아토믹 스왑도 지원하는 등 여러 장점이 생길 예정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게 될 건 바로 패스트블록입니다. 패스트블록은 비트코인 블록에 앵커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 POX 참여자들끼리 5초에 한 번씩 블록을 생성해서 유저 단의 거래를 미리 확정시키는 기능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5초마다 한 블록씩 생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초 정도면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여기까지 개발이 완료되면 스택스의 단점들은 너무너무 많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스택스는 느린 속도에 모든 것이 가려져 있지만 그것만 걷어내고 보면 정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 정리할 수 있어요. 키워드로만 뽑아보면 속도 문제 해결되고 비트코인 자본 유입될 거고 리얼 일드 메타 소외질 수도 있고 반감기 소외질 수도 있고 EVM이 도입되면 수많은 포크 프로젝트도 나올 거고 규제 리스크도 낮고 잠재 시장, 타겟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SBTC 기반의 밸류 책정 내러티브도 살아있고 물량 리스크도 제한적이고 기관이 유입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는 비트코인 NFT 관련으로 주목받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앞으로 얼마나 수많은 킬러 뎁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EVM이 호환 가능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많은 유사 포크 뎁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차밍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수많은 개발자들도 유입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되면 스택스는 곡괭이자 투자수단이자 자본 예치수단 등등으로 정말 많은 사용처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택스를 활용할 일들이 앞으로 정말 무궁무진해지면 거기서 대박 뎁들을 찾을 공산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기회에서 초대박 뎁들을 찾기 위해서 스택스의 가치를 온전히 먹기 위해서 항상 최전선에 서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최근에 그 생각에 확신을 한번 더하게 된 게 이번 오디널스 사태였어요. 예상치 못한 오디널스의 등장에 스택스가 급격히 올랐고 이에 기존 스택스 마켓이던 감마나 지갑 엑스버스, 스택스 기반 NFT 담보대출인 리퀴디움 등이 엄청난 활기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메타에만 잘 맞으면 떡상할 뎁들이 엄청 많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전 든 거예요. 이런 기회들을 잘 잡을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템베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행복회로 최대 버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걸러서 들으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번 급상승을 통해 정말 스택스가 99도 아니 한 88도 정도는 끌어올랐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만 도달하면 저는 이 생태계가 정말 순식간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100BTC가 100SBTC화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걸로 뭐 할까요? 이미 100SBTC는 우리 TBL에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50BTC는 맡기고 담보대출로 스테이블 코인을 뽑겠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할까요? 스택스나 스택스 뎁 생태계 코인들 사겠죠? 그걸로 뭐 할까요? 또 그 코인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생태계에 활용하거나 하는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자본들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루나보다는 훨씬 건강한 거품? 코인러드 시선으로 좋게 말하면 TBL이 정말 순식간에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안 좋게 끝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분명히 그 순간이 한번 무조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을 보고 저는 계속 투자를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저번 하락장 때까지만 해도 와 그런 시점이 진짜 올까? 하는 제 의심이 가장 큰 투자의 어려움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유기농 상승빔을 통해서 그 일이 필시 일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점을 차분히 기다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좋은 소식 전달해드리면서 버텨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영상 제작자가 매우 편향되어 이 영상을 작성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리고 투자는 꼭 본인의 선택이에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